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인데 주식시장도 좀 하락을 하고 좀 힘이 드는 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 시장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금리 상승 재개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이 국채 수익률 상승을 막기 위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5% 선에 다가섰고 3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2.26%까지 올라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좋지 못했죠. 나스닥 시장이 2.7% 하락을 하면서 61선마저도 좀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이탈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 그래도 아직 61선 위에 있고요. 다우지수가 제일 강하죠. 요즘에는 0.39% 하락에 그치면서 어제도 다우지수가 제일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금융주라던가 이런 금리 상승의 수혜주들이 있는 다우지수와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주들의 강세를 보였었고 은행주들 그래도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박스권인데 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도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발표한 것도 424명 정도 집계가 되었고요. 지금 오늘 저녁 6시까지 기준으로도 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300명대 후반에서 400명대 초반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좀 잡혀야지 소비도 좀 촉진이 되고 우리가 오프라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좀 주가의 움직임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일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5인 이상 모임을 못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촉진 같은 게 많이 안 되죠. 그래서 내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9인 이상 모임 금지 정도로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뭔가 호재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시장이 이제 컨택트 관련주 중심으로 좀 기대감이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나올 뉴스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은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아요. 이제 오늘 밤에도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거든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지금 금리 인상 계획은 없고 테이퍼링 이런 거 없다. 그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발언을 한다면 시장은 또다시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한번 살짝 가져보겠고 중국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전인대를 하다 보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미국도 상원에서 경기 부양책 통과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밀리고 뭔가 어려울 때는 경기 부양이라는 반등 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너무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물론 저점은 지금 그래도 2월 달보다는 좀 높아졌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어제는 제가 현대차로 좀 이런 그림을 그려줬는데 오늘은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 방향성이 이제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여기를 살짝 뚫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박스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박스권을 저는 좀 그래도 당분간은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린다면 3000선을 깬다 하더라도 61선을 살짝 깬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기술적 분석가들의 손절을 유도시키기 위한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릴 때는 저는 사야 된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오늘 사실은 이제 일부 팔아줬어야 되는 거죠. 3년 전 인수한
리튬 염호 가치가 35조 원으로 급등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시간회에서 난리도 아니었고 오늘 아침에도 시초가 혼자 6% 강세를 보였는데 거기가 고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는 31만 8천 원에 팔고 30만 원 아래에서 또 잡으면 되죠. 지난 전고점이 29만 5천 원이에요. 이제 29만 5천 원은 이제 지지선인 거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포스코는 다시 29만 5천 원이 되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전히 살아있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고 또 철강 업종 업황이 어쨌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아침에 좀 팔아주는 게 좋다는 거죠. 항상 이럴 때 수익을 챙겨야지. 오늘 같은 날 다른 종목 떨어지는데 혼자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고 또 더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뭐 조금 일부 갈아타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 똑같은 철강주인데요. 지금도 아직도 지금 뭔가 지금 바닥권이에요. 현대제철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1선을 한 번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두 번째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세 번째 돌파하고 뭔가 안착이 되고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만약에 뭐 오늘 밤 내일 새벽 미국 시장이 빠진다 이러면은 이런 종목들 21선에 다가설 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상승을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 뭐 한 47,000원대 정도까지 한 10% 정도 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라면은 오늘 같은 날 포스코를 팔아서 현대제철로 또 종목 이동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갈자리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차트가 이제 살아나는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가 살아나잖아요. 현대제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면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8%대 급등을 했어요. 제가 여원저리에서도 좀 2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잖아요. 시장 주도하는 종목이 21선까지 빠졌다가 하락하는 흐름은 아니고 이제 잘 유지하는 가운데서 역시 또 수급, 기관의 수급이 계속 살아 있었잖아요. 외국인의 수급도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1분기 실적 한 영업이익 500억대 나오면서 좀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은 또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 관련되어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30만 원 아래서는 언제든지 좀 사도 되고 성장성 바탕으로 한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의 지주사가 있잖아요. 효성이라는 기업 보면은요. 어제랑 오늘 상당히 양호했어요. 어제랑 오늘.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121선 손절선으로 잡아봐도 되는 거죠. 121선 손절선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보면은 뭐 9만원대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8만원대 121선 79,000원 121선 79,000원 손절가로 좀 뭐 8만 초반에서 8만 3천원 정도 사이에서 잡으면은 9만원까지 목표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우리는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 전인대 관련되어서는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중국 내수를 살리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화장품,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들 어제 오늘 뭐 상당히 양호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뭐 신고가 다시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잡을 수 있어요. 신고가에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신고가 내면은 또 차익 실현하고 또 눌림목 기다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기업들 조정 보이면은 추세 살아있는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테스. 제가 이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기업이잖아요. 화요일날 이쁘게 조정받고 수목 상승합니다. 이런 기업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언제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박스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하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